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무리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직접 말했다고 측근들이 전한 표현들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념 정체성이 없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세가 높자 대통령이 직접 안 의원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모양새입니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여당 비대위원장이 나서 최고 당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원래 최고 당원이란 말은 없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을 국정 파트너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안 의원을 국정 방해꾼이라고 직격한 데 이어 안철수 의원은 이념 정체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안 의원이 여러 현안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안 의원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빚은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의 경질과 이태원 참사 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또 과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달리 반대 뜻을 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간첩 혐의로 체포된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밝힌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JTBC에 그간 대통령이 안 의원에 대해 실망한 적이 많았다며 국정 철학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 비판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당무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당과 대통령실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있으시겠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최고 당원이고 1호 당원이라며 당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 의원은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부정적인 어감들이 있어서 저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 안 쓸 겁니다. JTBC 강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한연대를 언급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윤심 후보라는 말은 이른바 친윤 쪽에서 먼저 썼습니다. 그때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윤한연대 언급에 대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 측은 여당의 전당대회는 모든 후보가 대통령과의 협력과 일체감을 주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의원도 친윤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를 구축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교감을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상호 깊은 교감을 통해서 당내 분란 없이 잘 통합된 모드로. 일부 친윤 의원은 더 나아가 윤심은 100% 김 의원에게 있다며 윤심 후보 낙점서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100%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러한 친윤 의원들의 발언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윤핵관이나 연대론 발언에만 참모진까지 동원해 공개적인 불편함을 드러낸 겁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허은하 의원은 대통령실이 선택적으로 편을 가르면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윤심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비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이 정도 표현들이면 윤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게 싫다. 충분히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른바 안철수 당대표, 이 가능성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싫어서?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요, 안철수 의원이 차기 대선 주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총선을 계기로 당을 재편하고 또 이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구상일 텐데요. 예.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차기 대선 주자에게 당내 권력이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차기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앞으로의 공천의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권력의 누수 현상 또한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 말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전원이긴 하지만 참모들의 말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국정의 방해꾼, 적 이렇게 거센 표현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센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또한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걸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그러면 싫다고 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 비토 의견을 내비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걸 좀 따져보도록 하죠.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안철수 연대는 없다는 팩트 확인을 한 것이지 당무 개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이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주요 국면마다 당무 개입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예. 네,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칭했던 문자 논란이 있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부 위원장 해임 과정 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당의 총재가 아니라 평당원 신분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임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당무를 좌지우지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삼김 시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엔 총재로 불렸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스 정치라는 비판이 일었었고 김대중 정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는 당정 분리 시스템이 확립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면서 정당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 당대표도 나갔고 출마하려 했던 나경원 의원도 포기했고 결과적으로는 영향이 좀씩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